어떤 사고를 쳤냐? 첫 번째,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지금 거의 2년째, 2년 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3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바이고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참 죄송할 따름인데 건강검진을 너무 오랜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아져서 좀 쉬는 기간을 가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결국 제가 저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 운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이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졸음 운전을 할 때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음 운전을 계속 한다는 게 아니고 신호 대기 중에도 이제 갑자기 넋을 잃고 졸아버려 가지고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앞으로 가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오토 홀딩이라는 기능을 걸어 놓는데 그걸 오늘 오전에 깜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내가 떼도 차량이 자동으로 파킹이 되는 겁니다. 정지가 되는 건데 저처럼 신호 대기 중에 좀 조는 분들은 어 그게 아무튼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졸릴 때는 대중교통을 타는 게 맞고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같이 오늘 나가야 되면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절대 큰 사고 아닙니다. 혹시 뭐 오해하실 분들 계셔가지고 큰 사고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어, 졸다가 쿵했죠가 이제 결론입니다. 졸다가 쿵했죠. 그래서 앞에 범퍼하고요. 뒷차 범퍼가 이제 콩 했는데 콩 하는 순간 이제 제가 깼죠. 그래서 우리 앞에 차량 차주분께 거듭 사죄 드렸고 다행히 이제 매우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보험 처리하는 걸로 헤어졌는데 우리 앞에 차주분도 먼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었고 저도 뉴스 토마토 생방이 15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둘 다 뭐 그 현장에서 사진만 찍고 명함 주고 받고 사과드리고 끝냈는데 이게 오토 홀드를 제가 눌러놨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게 오늘 작동이 안 했는지 너무 개탄스럽고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쉬는 게 맞죠.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마음으로 생방송을 간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일단 토마토에 가서 방송을 잘 끝내고 오늘 집에 넘어오면서 제 와이프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오늘부터 쉴 걸 결국 휴가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자처한 일이니까 내가 자처한 일이니까 일단 쉬어야겠다. 결론은 이 결론으로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대로 휴가를 짧던 길던 휴가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게 피곤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라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지론이 생긴 거니까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여러분들께 오늘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근황 보고 두 번째.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요. 변론기일이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원래 이제 변호사님이
가셔도 되는데 제가 직접 가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님을 그렇게 뭐 과한 비용을 주고 제 입장에선 쓸만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소액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송국을 상대로 한 소액 민사 소송을 어제 겪고 왔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이제 선고는 다음 주고요. 다음 주였나? 11월 며칠로 제가 들었는데 재판장님이 얘기할 때 11월 며칠 오전 10시라고 했는데 선고는 뭐 들으러 갔다 올 거고요. 다만 뭐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결론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출연료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용역비 소송이라고 하죠. 제가 용역을 대리했기 때문에 출연료 관련된 소송은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이 법대로 꼭 해야 정신을 차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저한테 토해내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받는다고 한다면. 요게 한 건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게요. 거의 2년 동안 묵혀놨던 하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에 여러분들께 게시되긴 했는데 요거는 검찰 처분이고요. 어제 갔다 왔던 건 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변론기일이 있어서 다녀온 거고요. 요거는 그 다른 사건이에요. 요거는 형사입니다. 요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저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음에 고소할 것처럼 내용 증명을 보내더니 고발한 사건이에요. 제가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써놨습니다만 윤핵관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재판 가기 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검찰의 처분이 어떠냐를 제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2년 동안 검찰의 결론이 지지부진하다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와 관련된 처분을 이렇게 오래 걸릴 건 없었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를 작년에 받았고요. 작년에 받았고 처분이 올해 내려진 겁니다. 고발 일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건 발생이 재작년이었나? 작년 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발이 들어간 게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여름에 4, 5개월 있다가 들어갔고 경찰 조사를 제가 작년 가을인가 겨울쯤에 받았고요. 검찰로 넘어간 게 그때쯤에 작년 12월이었고 처분이 이제 올해 10월에 내려진 겁니다. 대략적으로 2년이에요. 2년 동안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밑바닥 저널리스트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고소를 운운하더니 직접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근데 직접 고소하면 귀찮거든. 왜? 본인이 나오거나 아무튼 본인이 계속 이 사건을 소화하고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거든. 법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 소송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 재판 일정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3자 고발로 방향을 바꿔서 저도 같이 엮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법원 갔다 와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그 어제 순서가 그러니까 법원을 갔다가 시사위크란 프로그램을 갔다가 이은영 TV를 갔다가 저녁에 이제 미팅이 있어서 미팅을 가는 길에 가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요 알림톡이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어, 그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어, 저에게마저도 이런 어떤 사법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데 대해서 일단 뭐 유감이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 명예를 훼손하고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 권력은요.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뭐 레거시 언론에서 지금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앵커이나 기자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17, 18년 동안 그 바닥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저도 저의 안위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범위와 강도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로라는 건 제가 잘 하지 않아요. 폭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만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면 폭로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근데 확실한 사실적 근거와 증거와 정황이든 진술이든 뭐든 간에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사실관계가 조금 어떤 각도에서든 틀리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제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검찰로부터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입증이 되는 내용 저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맥락은 한 방송에서 폭로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리액션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정말 이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정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재판에 넘겨요? 재판에 넘기거나 고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인들을 겁박할 뿐만 아니고 그냥 죄송한데 김건희 여사가 썼던 표현이니까 학고방 유튜버들을 고소 고발한다? 화가 났죠. 그리고 제가 이 고발 소식을 들었던 게 작년에 해외에 베트남에 혼자 갔다 왔었어요. 그때 잠깐 갔다 왔는데 3박 4일 일정이었나?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좀 기가 찼습니다. 아, 이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젠 나란 사람한테까지 고소 고발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정권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폭발하고 있지만 아, 그래, 니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영식은 무죄인간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처음 겪는 저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는 두렵고 우려스럽고 재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시간과 돈이 들어간 일이니까 굉장히 저는 빡이 쳤었다. 예. 그러는 사이에 제 유튜브는 이제 더 무럭무럭 자라났고 더 말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평소에도 늘 말조심을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형태로든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괜찮다. 이제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에 좀 용기를 얻어서 재판이나 뭐 민사도 민사지만 형사는 형사대로 검찰 쪽 처분을 어제 받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저에게는 어제 오늘 굵직한 일이 3가지나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 거는 졸다가 정차돼 있는 상황에서 앞에 차의 범퍼를 살짝 콩하고 저의 차도 콩했고 백방사죄 드리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졸아버렸다. 저의 건강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쉰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국 놈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다녀왔다. 세 번째, 검찰에 걸려있는 형사건, 명예훼손건은 무혐의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고발 조치를 한 쪽은 아무튼 윤핵관들로 통칭한다. 하지만 나는 무혐의 인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